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이게 이제 최한욱 TV에서 정치 평론을 하는 방송에서 이게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닌데, 이게 이제 사회면에 나와야 될 이런 내용인데, 이게 본의 아니게 정치와도 연관이 있어서 요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회면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요 기사 보도를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 최한욱 TV에서 정치평론 방송에서 사회면 기사를 하게 됐을까? 네, 잠시 기다리시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남성 배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4일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배 씨의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예비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공급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극우 성향단체인 신남성연대의 주요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기사예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마약 사범이 체포가 됐다라는 기사인데, 그 마약 사범이 신남성연대 극우 세력 중에 하나죠. 극우 세력 이제 안정권과 더불어서 극우 사이코들의 이제 투톱이다라고 알려진 신남성연대의 간부 배모 씨다. 이런 보도입니다. 간부 배모 씨다. 제가 지금 뭐 채팅창을 방송 전에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보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배모 씨 외에도 극우 인사 5명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저 이제 뉴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저 배모 씨가 누군지 딱 확인이 되시죠?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배모 씨는 자 누구냐?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라는 분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신남성연대 관계자가 배인규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 루트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염과 극우의 대표격인 배 씨는 내란 선전죄와 댓글 조작 업무 방해죄로 고발을 당하고 지난 4월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는데 24일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했고 어제 체포가 됐다라는 흐뭇한 소식입니다. 그 배인규가 이제 거의 확실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저기 진짜 맨정신으로 저러고 다닐 수 있을까? 저는 뭐 강력하게 저도 이 마약 투약 그 가능성을 의심을 해왔어요. 저 이제 배인규나 뭐 배인규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게 조금 인간의 정신으로 저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념이 달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몇 달 전에 2월 3월 달인가요? 그 대학가를 막 그 순회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뭐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특히 이화여대에 가가지고 체구가 건장합니다. 저 배인규가 키가 이제 180이 넘고 뭐 몸무게도 한 뭐 100kg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건장한 남성이 그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하고 이런 장면들을 이런 끔찍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막 드러눕고 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기 힘든 이런 행동들을 한다. 뭐가 저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필로폰을 투약을 하고 이게 뽕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필로폰까지 갔다라면은 제가 뭐 마약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또 그 어두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 이제 그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이런 데서 오만 잡범들과 생활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요 이제 마약 뽕쟁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주워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저거 이제 필로폰 단계에 가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인생 막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면 이제 필로폰은 뭐 대마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야. 근데 필로폰은 이제 각성되는 거예요. 각성. 각성이 돼가지고 예컨대 막 그 자신의 어떤 그 에너지가 뭐죠 슈퍼히어로처럼 오감이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필로폰 투약한 사람들이 막 그 뭐 전화번호 같은 거 막 외운데 막 그런데 꽂히는 분야가 있대요. 꽂히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놈은 뭐 전화번호부에 꽂혀가지고 한 2박 3일 약 기운 떨어질 때까지 2박 3일 동안 전화번호를 외우는 놈이 있대. 근데 이게 매우 정신이 맑고 각성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필로폰이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저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게 100%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공부 같은 데 꽂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이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뭐 90%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뭘 하느냐? 이거죠, 이거. 이거를 일반인들은 상상을 하기 힘든 수준에서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저거 이제 필로폰하고 연결이 되면은 바로 이거랑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 방송에서 좀 이제 표현하기가 좀 그런 표현이라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하여튼 난잡해지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아주 난잡해지는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게 이제 모텔하고 이게 또 연결이 돼 버렸잖아. 거기다가 뭐 5명이 더 있다 아까 보니까 그건 뭐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지금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5명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예요. 예, 100%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뭐 뽕을 하다가 경찰에 이제 검거가 됐다. 뭐 그런 경우라면은 뭐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5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100%로 보시면 된다. 그죠? 100%로 보시면 되고 이제 성별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채팅창 피셜, 채팅창 피셜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배인규 외에 5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총 6명. 이게 짝수가 나와야 되나?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아무튼 6명이라는데, 이 6명의 이제 성별을 우리가 또 확인이 안 돼요, 지금. 그런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6명의 성별이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전문 지식을 이렇게 막 풀어도 되는지 내가 모르겠네. 그냥 뭐 어차피 유튜브인데 뭐 이런 정도 전문 지식은 풀어도 돼요. 이게 6명 중에 여성이 포함이 돼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꼬물 할매님 크크크 빠 엑스구리 빠 엑스리 6명 중에 여성이 포함이 돼 있다라면은 그나마 우리가 근데 여성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 6명 중에 여성이 포함이 안 된 상태다라면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이제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이제 경험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야. 대체로 그런 거죠.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우리 빵쟁이 형님들에게 주서들은 이제 풍문을 가지고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은 그럴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들이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눈빛을 봐도 좀 이상하다라는 전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정신 건강이 이른바 이제 그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예, 지금 MZ 세대 남성들이 사실 이제 박탈감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극우화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마치 이제 그 나치 시대 때 뭐 유겐트나 이런 애들처럼 지금 2030, 1020 남성들이 이제 박탈감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게 취직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그죠? 이게 뭐 연애도 안 되죠 지금.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그 통계를 보고 이제 깜짝 놀라긴 했어요. 복만삼님 이방 집중력 최고조네요. 예, 역시 짜왕님의 쌀보리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방송하면서 액션이야. 이런 것도 하고 제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예, 방송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잖아요. 이게 바디랭귀 액션이에요. 그냥 저의 습관입니다. 버릇이에요, 버릇. 이걸 가지고 또 뭐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예, 저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예, 방송하면서 이제 자주 이럽니다. 예, 주로 이제 뭐 김건희 관련된 얘기가 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제가 이제 이런 뭐 이상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음란마귀가 씌어가지고 제 동작 하나하나에 저의 어떤 액션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확대해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방송하면서 방송이 이제 혼자 하니까 방송이 지루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액션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를 바디랭귀지를 많이 써줘야 돼요. 이렇게 혼자 하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손동작들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무슨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예? 왜 이렇게 자꾸 그 추론을 하세요? 응? 또 하필이면 제가 또 그 배인규 씨가 뭐 마약으로 체포가 됐다. 이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동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 사람들이 음란해? 왜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냐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이상합니다, 진짜 이 채널. 예? 이 방송 진짜 이상해요. 네. 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그럼 뭐 의미가 있나, 이게? 의미 없잖아, 그냥. 뭐 이런 것도 하고 제가 뭐 팔짱도 끼고.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거야, 그냥 나는. 거기다가 무슨 어떤 메시지를 자꾸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하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구만, 나는. 그 저를 이상한 쪽으로 몰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필로폰을 투약을 하면은 이제 각성이 많이 되고 각성이 많이 되면 전화번호부에 꽂힌다더라. 네? 뭐 다른 데 꽂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화번호부에 꽂힌다더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배인규 씨하고 이 극우 유튜버들이 제가 눈빛을 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그동안. 그게 맨정신으로 저럴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약을 했구나, 쟤네들이. 이거는 뭐 약을 한 거는 뭐 저를 뭐 명예훼손으로 뭐 걸 수도 없어요. 다 보도에 나왔으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필로폰 양성 반응이 이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저한테 뭐 시비 걸지 마세요.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극우 세력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누가 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갖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닌가? 약을 풀어가지고? 뭐 그런 썰도 있대. 무슨 마약을 밀수했느니 어쨌느니 막 그런 썰도 있던데 그게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채널에서 하는 주장이라 저는 뭐 그런 내용은 절대 인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쇠고랑 차는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썰도 있대. 누가 뭐 마약을 밀수했다는 그런 썰도 있어가지고 그걸 마약을 밀수하고 막 푸나봐. 그래갖고 이제 좀비화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또 배인규와 비슷하게 이게 약물을 투여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또 추정이 될 만한 인물이
대구에서 또 출몰을 했어요. 예.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예. 자, 요 영상도 한번 보시죠. 예. 요 사람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추정되는 인물이 배인규와 비슷한 상태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또 대구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 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냥 보내주세요. 지금 전화번호 몰라요. 네, 오늘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 빨간색 벤츠 차량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저 빨간색 벤츠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대면서 유세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선거 방해다. 선거 방해는 이게 중범죄가 돼요. 중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항의하는 민주당 당직자들을 차로 치고 도주를 하다가 이제 붙잡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뺑소니 사건이죠. 뺑소니를 치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힌 사건이다.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자 20대라는 거예요. 20대.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거 배인규하고 같이 놀던 사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차를 몰고 민주당 유세를 방해한 20대. 20대가 또 저런 차는 어디서 구했는지. 선대위원장 등 3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고, 정치 테러다. 그래서 수성구 신매광장 유세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이 찬조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벤츠를 탄 남성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계속 맴돌면서 선거운동을 방해를 했다. 그래서 선거운동 방해를 하지 말라고 말려도 계속해서 차량을 막은 3명을 끌고 도로에 주행해서 부상을 입은 지금 상태입니다. 이건 정치 테러 행위죠, 이거는. 뭐 뺑소니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정치 테러 행위예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고 명백한 정치 테러다. 민주당에서 입장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선거 방해와 상해죄뿐만 아니라 이건 뺑소니까지 포함을 해야지. 도주를 하려고 했으니까 뺑소니까지 지금 포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을 수성경찰서 선거운동 방해,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죄 등의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할 예정이다. 벤츠 차량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중 남성 1명이 20대 남성 1명이 지금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차량을 몰고 이런 짓을 한 걸로 봐서는 제 아마 예상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요 차예요. 요 차입니다. 이렇게 지금 차량을 앞에서 막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치고 달아난 거예요. 이거 피하지 못했으면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선텐이 돼가지고 차량 내부가 거의 안 보이죠? 차량 내부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유튜버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튜버들이 민주당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걸 컨텐츠화해서 이거를 가지고 또 슈퍼챗 코인팔이를 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유튜버일 차량을 보면은 이제 또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 있는 뭐 20대 남성들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이거 차량도 이게 뭐
비싼 차량이죠. 예, 저는 이런 차량을 제가 뭐 잘 본 적이 없어갖고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컴포터블이잖아요. 예, 이 차량 뚜껑을 열 수 있는 거야. 이런 차는 제가 알기로는 뭐 다 억대 이상을 하는 그런 차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20대 남성이 이런 차량을 타고 네. 그죠? 이런 범죄 행위를 일삼는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20대 남성이 탈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대단히 이제 부자인 경우야. 예. 부모가 이제 부모 잘 만난 거죠. 근데 부모 잘 만난 애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뭐 정치적인 데 관심이 없어.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놀지. 그래서 돈 많은 부모를 만났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낮습니다. 낮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조폭 같은 경우. 예. 조폭 애들이 이제 똥폼 잡느냐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건 뭐 컴포터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폭용 차가 아니에요. 예. 조폭 애들은 써 있어 차에 나 조폭입니다라고 쓴 뭐 BMW나 벤츠 중에서도 조폭들이 선호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이런 거 안 타. 형님들한테 쳐 맞아요. 이런 유치한 짓 하고 다니면은. 그래서 제가 딱 볼 때는 유튜버일 가능성이 높다. 극우 유튜버일 가능성이 저는 이게 거의 100%가 아닐까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참 지금 한국 사회가 저는 아까 배인규 뭐 문제와 선거 방해 사건 이거 두 개를 제가 연결해서 방송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20대 이 젊은이들 뭐 이게 다수는 아닐 거예요. 예, 다수는 아닌데 20대 젊은이들의 이제 이 정신 상태가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뭐 단지 우리하고 이념적 성향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도덕 붕괴 상태라고 할까요?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을 할 수 없는 이게 정금자를 넘어서 제가 보기엔 법금자예요, 법금자. 그래서 아주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은 이거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좀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20대 남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범죄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무방비 상태로 범죄에 노출돼 있는 그리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이것에 대한 뭐 죄의식은커녕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이런 인식조차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애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은 이게 나중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국가적 차원에서 이재명 일단은 저런 무법 행위를 저지르는 뭐 배인규뿐만 아니라 오늘 저런 선거 테러 행위를 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지난번 이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폭력 행위들, 정치 테러 행위, 일탈 행위 이런 데 대해서 엄벌에 처해서 일벌 100개로 삼아야 된다. 이런 짓을 저지르면은 인생 망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어설프게 처벌하니까 배인규나 누구죠? 안정권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왔죠. 근데 어설프게 처벌하면은 이게 더 큰 범죄자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형에 처해야 돼, 중형에. 그래야 다시는 저런 짓을 안 하지.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선거 때 해프닝으로 저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대 젊은 층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법적으로건 정치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